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5월 25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증시 좀 시퍼래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그거에 계속 좀 여파를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미국 선물이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은 미 증시가 조금 안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났는데 장 마감하고 오늘 5월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요게 좀 엄청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후에서 시간에서 26%, 아까 전에 24%, 5%쯤이었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또 그 사이에 27% 됐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기술주들을 좀 화끈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은 또 좋습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은 0.9% 상승 중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얽히고 설켰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 분위기만 봤을 땐 좋지는 않다. 근데 이제 반도체 요거는 아마 이번에 AI 그런 수요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술주를 좀 화끈하게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실시간 종목 조회에 지금 순위권 3위 안에 MDS테크가 또 불수. 얘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좀 계속 들썩들썩이지 않았나 싶은데, 좀 좋게 나오면서 아마 아침에 당연히 갭이 좀 많이 뜨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정도 밤중에 좀 특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엄청 특별한 건 없고, 금 가격도 그냥 무난하고, 유가도 무난무난하다 보니까 좀 신선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엔비디아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징성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GPU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랑 조금 거리는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얘가 가면서 나머지 반도체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힘을 실어주나. 엔비디아가 지금 20%가 넘네요. 엄청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메카시 협상 종결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 채무한도 협상 지속. 근데 시장은 지금 지속은 필요 없어요. 니네들이 협상 열심히 하고 말 맞추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협상했다라는 그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카시 지출 삭감 없이 협상에 대해서 진전은 없다. 그래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뭔가 양측에서 요구하는 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제 3자 입장에서, 3자 입장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옆에서 메카시랑 이제 바이든이랑 막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이제 불타. 6월 초 디폴트 시한이야. 순위 정해. 돈 줄 수 없다. 빨리빨리 좀 협상해라. 6월 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로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6월 한 중순, 6월 초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뭐가 됐든 6월 중에는 디폴트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 좀 협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6월 1일 좀 어필을 했었던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지수에 대해서 눈치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처음에 내용 나왔을 때 협상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일단 말은 말이고 실질적으로 협상이 나오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공포감이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지수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협상이 좀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한테 자신들의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빈자리 채우지 마라.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이전에 좀 압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또 반박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미중 갈등 같은 경우는 뒤에 협상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쟤네들이 뭔가 관세 부여하면서 그런 싸움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이런 히토르 애들은 좀 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이 쟤네들이 저런 상황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일정 구간에서 좀 튀어오르는, 많이 좀 밀리기는 했죠. 많이 밀리면서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반등을 주긴 준 섹터이지 않나. 그래서 미중 갈등은 실질적으로 뭐 관세 부여 같은 거 움직임 나오면은 그때 좀 다시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전 추전 회담 뭐 재건이 뭐 계속 삼부토건, 어제 얘는 이제 좀 주도주 뭐 낙폭 과대 느낌이 있었는지 얘가 이제 그 어디 갔어? 요 뉴스 뭐 DID 뭐 경영권, 요 뉴스는 장 마감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마리우폴 재건 투경으로 갔다가 단기가열 지정을 피했어요. 투경이 걸리면은 단기가열 안 들어가는데 얘가 원래 단기가열 지정 예고는 떴었죠. 이제 투경 들어가면서 단기가열 안 걸리고, 그래서 매매 되네 싶어서 인지 좀 주도주에서 낙폭 과대하고 좀 시원하게 좀 힘을 많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재고는 이제 좀 뉴스는 좀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시장에서 이거 끝났어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재료 측면, 재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가 또 추가적으로 붙을 만한 게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워낙 지금 한 3일 정도 주도주를 했었는데, 오늘 뭐 지금 시간에서 또 7% 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힘을 주긴 주겠지만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있지 않나. 얘가 더 이상 더 추진력을 상승을 시킬, 주가를 끌어올릴 모멘텀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갸우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경우에 못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려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다른 테마들이 없고 돈이 여기에 쏠리고 그럴 때 힘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건은 이번에 MOU 이야기 나왔던 애들, 얘 뭐 DYD, 뭐 국보 등등 그런 애들은 세이브를 해뒀다가 나중에 이제 재건 관련주 부각이 될 때 그때 또 다시 끌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장을 해 두시면 좀 좋을 거는 같아요. 나중에 재건이 뭐 올해 휴전이 이어질지 뭐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이슈는 어제 있었던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될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은 없는데, 러시아 흑해 한국 운영 막았다, 요 외신, 요게 우리나라 뭐 뉴스로 조금 변환돼서 들어온 건 있기는 한데, 요거 플러스 미국에서도 못 살겠다, 갈아엎자, 밀수학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액션들이 좀 속출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식량 쪽에 대해서는 얘네는 지금 뭐 뉴스 자체는 없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좀 차트에서 힘을 주거나 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정고점을 뭐 돌파를 한다거나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하고, 뭐 개별적인 뉴스, 뭐 이상 기후, 온난화 이런 키워드들은, 식량은 지금은 생각을 해둘 게, 밀리면 엄청 수월해요. 얘네들은 밀리면은 이상 기후든 뭐 뒤에 다시 뭐 60일 되기 전 뭐 한 달 앞두고서 뭐 연장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뭐 본토 타격, 이런 뉴스들로도 계속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섹터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LG 엔솔 6조 투입, 북미 벡터리 공장 26일 이사회, 이제 내일이죠. 내일 LG 엔솔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뭐 시장에서 엮일 수 있었던 게 뭐 세아 메카닉스, 현대공업, 뭐 자동차 부품 요 정도를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별 이슈이지 않나. SK 시그널 6월 미국 충전기 생산 본격화. 자, 그리고 AI는 지금 뭐 기억을 해둘 것들은 일단 똑같이 샘알트만 방한, 그 다음에 KT 믿음 출시, 하이퍼클루바 출시, 그 다음에 정부 정책 플러스 이것저것 뭐 윈도우에 AI 비서 기능 탑재, 요게 이제 다음 달 공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요게 갑자기 윈도우에 좀 추가되면은 뭔가 신선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 시간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 요 이슈에서 혹시 뒤에 추가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튀어나오나 정도를 좀 생각을 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플러스 지금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올랐는데, 엔비디아 그거는 근데 좀 AI 섹터까지 좀 힘을 주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AI 섹터 원래 보던 애들 그대로 좀 보면서
플러스 요것도 있습니다.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키울 것이다. 육성 계획 곧 발표. 그래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이게 뭐 육성 계획 곧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한 6월 7월쯤 되겠죠. 그래서 요런 뉴스가 있고 첨단 로봇 전략 발표. 요거 2개 정도는 정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바이오 같은 경우 그 내용, 뉴스 내용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 성장. 요 내용이 있거든요. 요 키워드가. 그래가지고 부총리가 좀 언급을 한 멘트이고, 인공지능 AI가 요즘 루닛, 그 다음에 얘랑 뷰노, 요것도 AI 쪽이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좀 생각나지 않나. 특히 루닛은 최근에 엄청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얘가 요 구간에서도 다른 AI들이랑 다르게 좀 차트 자리가 좀 신고가에서 계속 갱신을 하는 그런 트라이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얘가 계속 좀 잘 치고 나가네요. AI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10만 찍나 싶기는 했는데, 지금 모습이랑 수급 강세 좀 봤을 때는 주변 한번 갈만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AI 섹터들 이런저런 뉴스가 있고, 그리고서 반도체 키울 것 요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서 레인보우 뭐 로보스타 뭐 대기업들이 찜한 로봇 회사부터 해가지고 뭐 연내 레이보 로보틱스 인수 목표,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잼스 보피 이런 거 출시, 글로벌 기업들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AI랑 로봇 섹터는 같은 계열은 아니지만 같은 업종 섹터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는 좀 순환할 때 비슷한 분위기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좀 무너지려는 모습보다는 옆으로 일단은 좀 버텨주는 그런 액션들이 좀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정부 정책 혹은 뭐 개별적인 호재 이런 것들이 붙으면 좀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눈이 가는 애들은 레인보우, SPG, 뉴로메카 이런 애들은 밀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밀리면 엄청 좋을 것 같고, T로보틱스는 좀 번외로 얘는 지금 SK온 그런 다른 그 일반 로봇들이랑은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얘가 회사 이름은 로보틱스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이랑은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 로봇,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는 5월 사우디 방문 타진 요게 있기는 한데 한미글로벌은 좀 또 3만원 주변 혹은 이런 밑에 구간, 예전부터 계속 3만원 밑은 엄청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도 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유신, 히림, 뭐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저점 주변에서 뭐 또 유지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묶어볼 것 같아요. 인디에프는 뭐 이번에 힘 좀 반짝 했었는데 얘는 종목 끼는 다시 이제 좀 살리는 요 2월 3월 때는 좀 잠잠했었죠. 상패 시즌이다 보니까 좀 잠잠했었는데 상패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곳에서 또 다시 나 살아있다 이런 종목의 끼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는 네옴시티 방문 타진 혹은 뭐 3분기 투자 설명회 이거는 뭐 크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이런 델타 JCT 6월 12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서류 전후해가지고 뭐 입찰했다, 입찰할 거다 이런 뉴스 좀 붙는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넘어가고 비대면 진료 6월 1일 인성 정보가 좀 슬쩍 그 다음 박스로 슬쩍 내려오기도 했죠. 인성 정보가 지금 이런 구간 내려왔는데 요 영역 3,000원 특히 주변에서 또 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것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 6월 초인데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얘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밋밋하지 않나 싶은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뉴스 하나 붙이면 워낙 또 시원하게 튀어주는 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메타버스 애들은 전체적으로 차트에 대한 자리 부담은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청 낮은 부분이긴 해가지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저 애플에서 재료 공급만 좀 해준다면은 언제든 반짝 튈 수 있는 삼성, 구글, 뭐 퀄컴 요 정도까지 묶어보면 될 것 같고 6월달에 뭐 옥수수 기름,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 이런 건 좀 언제 정해지나, 그다음에 중고차 시장, 그다음에 6월 이낙연, 남선알미늄이
최근에 슬쩍 좀 버티더니 이런 식으로 또 쌍봉 만들긴 했는데, 얘는 이 쌍봉 이후에 또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차트에서는 요 구간 내려오면 좋고, 조금 위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낙연, 귀국,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완벽하게 뭐 대선 시즌이랑 훨씬 거리가 멀기는 해요. 그래도 좀 상징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는 뭐 그냥 반도체 보던 애들, 뭐 한미, 미래, 동진 이런 것들 그대로 좀 볼 것 같고, 뭐 수급 이탈도 없고, 삼성, 하이닉스는 꾸준히 수급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냥 잡다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얘랑 GNC 에너지였나요? 바이오가스 그 법령 법안 뭐 이런 것들 뭐 거의 한 달 좀 넘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뭐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이제 뭐 또 다시 돌 수 있다 뭐 이런 유행한다 뭐 요 내용 때문에 이제 메가이시스 산소호흡기 관련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얘가 뭐 코로나 관련 섹터는 사실 지금은 좀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혹시 얘가 막 미친 듯이 끌고 가면은 나머지 뭐 진단키트 애들 같이 좀 들썩일 수도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랑은 조금 결은 있지만, 그냥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 엄청 흥행하나 보다, 유행하나 보다, 요 내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종목들 상태가 좋지 않죠. 딱 봐도.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뭐 엔비디아를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기는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같은 섹터에 대해서 좀 업종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제거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저 MOU의 위력 플러스 시장이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이긴 한데, 일단은 오늘도 뭐 상한가까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거는 자신 있으신 분들, 딱 봐도 그냥 차트 엄청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은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내가 그만큼 그날 대응 같은 거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AI 섹터, 그다음에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냥 밑에서 순환매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차트가 이제 그 전날 그 포스코엠텍 비슷하더니, 포스코엠텍도 좀 힘주고 2차전지 애들이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제 얘네들 뭐 시장에서 뭐 별 뉴스 없고 뭐 반응은 없었는데 대금을 좀 붙이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뭐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뭐 갖다 뉴스를 또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 올려놓고 아직 좀 무너지진 않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눈은 좀 계속 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금양은 이제 토요일날 그 공장 제공시 뭐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에코프로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얘가 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서 이제 슬슬 소외가 됐어요. 힘이 완벽하게 좀 관심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없기는 한데, 시장에서 이제 좀 눈이 멀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좀 순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차트 관점이긴 하죠. 2차전지는 지금 뉴스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AI, 의료, 뭐 AI에 대해서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바이오, 저게 이제 뭐 다음 달 제2의 반도체로 키울 것 육성 계획, 엄청 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A프로젠 오송 공장 시찰 거기서 이제 좀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A프로젠이 저런 뉴스 뭐 또 갖다 붙이는지. 근데 A프로젠은 아시는 것처럼 회사가 좀 움직임이 시원시원하죠. 역배열, 그 흔히 말하는 정말 이런 게 이제 역배열의 표본이지 않나. 역배열의 표본. 그다음에 뭐 감자 있고, 딱 봐도 매매하기 아주 무서운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뉴스, 새로운 테마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이슈들 뭐 이것저것 붙고 뭐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새로운 건 없다 보니까 보던 애들, 관심 쏠려 있던 애들 위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한도 협상은 확실하게 협상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 그냥 협상 안 나오고 하면은
뭐 순식간에 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는 경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채한도 협상이랑 지금 6월 초 일단 생각을 해 두는데 요번 주랑 다음 주 남은 기간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그걸로 갖다 저는 당연히 디폴트가 터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대신에 그냥 현금 좀 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 공포감 때문에 뭐 미국 시장 뭐 2%, 3% 밀리거나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받으면서 뭐 지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밀릴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습게 3, 4%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차라리 현금 좋은 종목, 좋아 보이는 종목들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지수 때문에 이렇게 미네 디폴트 그러면 한번 슬쩍 뭐 비중에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좀 슬쩍 좋아 보이던 애들 좀 사볼까? 그 다음날 밀리면은 또 4분의 1, 그 다음날 밀리면 또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